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랑으로 한 걸음씩 갈림길과 걸림돌 믿음에도 인생살이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돌이켜봐도 영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신앙의 신비 아닐까 한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했다. 대위로 임관되어 전방 야전사단에서 2년, 후방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 모두 3년을 근무했다. 제대를 하면 어떤 길을 갈지 많은 생각을 했다. 내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국내에서 그냥 평범한 의사로 살거나 미국에 가서 공부한 다음 이민의사로 현지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후자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미국행 꿈을 품고 유학 실기시험과 어학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다. 다행히 두 시험 다 붙었다. 한껏 마음이 들떠 미국 각처 병원에 지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나의 부푼 기대와 달리 오라고 불러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제대를 한 달쯤 앞두고 있을 때였다. 전주 교구장을 역임하시고 1971년부터 광주 대교구장으로 계시던 고 한공열 베드로 대주교님이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다. 높으신 대주교님이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하실까? 토요일 퇴근길에 군인 야전복 차림으로 당시 무등산 아래에 있던 주교관을 조심스레 찾아갔다. 주교님은 인자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며 나를 보자고 한 이유를 말씀하셨다. 안 선생, 제대하고 나서 무슨 일 할지 계획이 있는가? 특별한 일 없으면 전주 성모병원에 가는 건 어떤가? 병원 수녀님이 자네를 그리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 반가운 초대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이민의 꿈이 남아있었다. 고맙고 반갑습니다만 주교님, 미국의 이민의사로 가려고 여러 병원에 서류를 보내놨습니다. 아직 초청장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절이나 다름없는 말인데도 주교님은 의외로 환한 얼굴이 되셨다. 그래, 내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성 루카 병원 원장 수녀님을 잘 알아. 추천서 한 장 써줄까? 주교님 추천서라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 네, 한 통 부탁드리고 말고요. 성모병원 수녀님 부탁은 까맣게 잊으신 듯 주교님은 직접 타자기를 쳐서 영문으로 추천서를 쓰셨다. 정성스레 봉투까지 건네주시며 내 꿈이 이뤄지길 기원해 주셨다. 주교님의 인자한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즉시 편지를 미국으로 보냈다.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다. 드디어 대망의 미국 초청장을 받아든 것이다. 연봉 2만 달러에 병원 숙소 무료 제공까지 조건도 아주 좋았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다. 현지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날짜가 조금 촉박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서둘러 수속을 밟기 시작했으나 집사람과 어린아이들 서류까지 다 갖추려면 시간이 걸렸다. 우선 내가 먼저 출국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한 달 뒤에 오기로 계획을 짰다. 집과 짐을 정리하면서 비행기 티켓과 나머지 국내 서류들을 준비해 나갔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데서 걸림돌이 나타났다. 집사람이 서류가 다 갖춰지면 6개월 뒤에 같이 떠나자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의사는 인기가 너무 좋아 결국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고 만다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이야 여행이 자유롭고 여권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엔 신원조회다 뭐다 해서 비자 받기가 무척 까다로웠다. 더욱이 미국에서 오는 초청장은 엄청난 혜택으로 여겨지던 시절이라 그런 괴소문이 돌았던가 보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설득, 또 설득해도 집사람은 죽기 살기로 반대했다. 도저히 아내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시카고 병원에 근무 시점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것으로 내 이민의 꿈은 막을 내렸다. 무슨 조화였을까? 제대 후 나는 결국 주교님이 말씀하신 전주 성모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떼쓰는 아이, 성모님께 은총을 전구하며 수녀님들이 정성껏 환자를 돌보는 전주 성모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다. 갑작스레 그 병원을 떠나게 되었다. 전북대학교가 의과대학을 만들면서 설립 교수 요원 중 한 사람으로 나를 골랐기 때문이다. 그냥 의사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보면서 연구도 하고 제자까지 키울 수 있는 자리니 마다하기 어려웠다. 설립 전까지 당분간 부속병원 역할을 할 전북도립의료원 제2과 과장으로 옮겨갔다. 교수가 된다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때였다. 또 하나의 시련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는 필수다. 당시 나는 전남대 양리학 교실에 적을 두고 5년에 걸쳐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해 가을이나 다음 해 봄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다. 어느 날 전남대 기초학교실 주임교수가 급히 부른다는 연락이 왔다. 부랴부랴 전주에서 광주로 갔다. 단독 면담 중에 교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나한테 박사학위를 신청한 대학원생 가운데는 규정에 따른 정원과 여러 해의 적을 둔 사람이 있네. 자네는 여러 해의 적을 두었지. 실력도 있고 주변 선생들도 인정을 하니까 학위 받는데 하등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일이 생겼네. 학칙이 크게 강화됐어. 대학원에서 정식 규정에 따른 인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어학 자격 시험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네. 어쩌겠나. 앞으로 정식 멤버로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네. 미안하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지난 5년 동안 낸 교실비며 이런저런 과정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다. 자네가 운이 없네. 그걸로 끝이었다. 둔기로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했다. 대학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교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지 않은가. 전주로 돌아오는 내내 버스 창밖으로 눈길을 줬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여러 해 대학원생도 대학원장 재량으로 몇 사람은 어학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 교수 자리를 눈앞에 둔 내가 하필이면 학칙 강화 첫 케이스에 걸려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눈길은 주고 있어도 꿈에 헛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아스라했다. 이제 국립대학 교수가 되기는 글렀구나. 개원이가 되는 수밖에. 어제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뵙던 예수님 앞에 그날은 축 처진 어깨로 앉았다. 언제나처럼 그분은 말씀이 없으셨다. 정규 등록 인원인 친한 친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부러운 만큼 나 자신은 처량하게 느껴졌다. 서리 맞은 풀처럼 축 처진 나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친구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서 전문의 과정 마치고 엘라베마 대학 방사선과 교수가 된 은사님 있잖아. 그분이 잠시 귀국해 광주에 오셨다는데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리고 너 말이야. 그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어쩌냐. 되든 안 되든 일단 밀어붙여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어 같이 광주로 향했다. 우선 양리학 주임 교수님한테 갔다. 교수님, 어학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 5년이나 과정을 밟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기가 차다는 듯 껄껄 웃으셨다. 그게 가능할까? 어디 능력 있으면 한번 발휘해보소. 면박이나 다리바 없는 말인데도 나는 신뢰 같은 희망을 걸었다. 우선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그날 밤 광주의 한 고급 한식집에서 친한 동창들이 모여 귀국 환영 파티를 한다고 했다. 당시 의대 학장님과 대학원장님, 개업 중인 병원장님과 피부과 교수님 등 모이는 멤버도 아주 쟁쟁했다. 동창 모임이 있다는 식당을 찾아가 어느 방에 계신지 알아내고 기회를 보았다. 손에서 묵주를 놓지 못한 채 초조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다. 방 안에서 정겨운 담소와 왁자한 웃음소리가 간간히 밖으로 흘러나왔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었을 때 그분들이 너무 취하면 안 될 것 같아 당돌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갑작스런 나의 출연에 선생님들은 모두 자네 웬일인가 하며 주목하셨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미국에서 오신 은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넙죽 절을 올렸다. 은사님도 오랜만에 내 얼굴을 보자 반가워하셨다. 제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기에 재빨리 사연을 털어놓았다. 2주 뒤에 박사 코스 어학 시험이 있는데 대학원 규정이 바뀌어 응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북대 의대 설립교수 요원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교수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허허, 그리 됐구먼. 어쩌나. 안타까운 듯 잠시 뜸을 들이던 은사님이 옆자리를 향해 말했다. 어이 대학원장, 이 사람 참 성실하고 능력도 있으니 한번 기회를 주소. 학장님도 거드셨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소. 개업 중인 선배도 응원을 했다. 참 안 됐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 다들 자기 일인 양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나 대학원장님만은 노기를 띤 얼굴이셨다. 온통 자신에게로 쏠린 눈길을 내치기라도 하듯 호통을 치셨다. 이 친구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구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괴롭히는 거야? 올해부터는 학칙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고 이미 공언을 했잖아.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에이, 술맛 떨어져. 당장 나가지 못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큰 절을 올리고 방에서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와 다시금 머리를 맞댔다. 그날 밤은 광주에서 자고 마지막 시도로 내일 아침 학장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광주 처가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새벽 학장님 댁 동네 입구에서 친구와 만났다. 학장님은 마침 세수를 하고 계셨다. 어젯밤에 불쑥 나타나 술자리 분위기를 망친 것도 모자라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가니 얼마나 성가셨을까. 그런데도 따뜻이 맞아주셨다. 자네 사정이 참 안 됐네. 하지만 대학원장이 그렇게 완강하니 어쩔 수가 없구먼. 내 한 가지 알려줌세. 오늘 9시에 내 방에서 대학원장과 상의할 일이 있거든.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원장한테 하소연해보소. 고마움을 담아 깊이 인사드리고 학장님 댁을 나와 아침부터 먹으러 갔다. 둘 다 마음이 복잡해 말없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문득 생각난다는 듯이 말했다. 아참, 자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뭐가? 눈으로 묻는 내게 친구는 기이하다는 듯 고개를 외로 꼬며 말했다. 어젯밤에 묘한 꿈을 꿨어. 나 개신교 신자잖아. 그런데 꿈에 자네랑 학장님 댁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 성모 말인 것 같아. 별일도 다 했지. 아무튼 좋은 징조 같지 않아? 기적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보세.
목이 콱 막혔다. 입속에 든 밥을 다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노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성모님, 엄마한테 떼쓰는 어린애처럼 막무가내로 억지 부리는 저를 위해 거기 서 계셨군요. 벗을 위한 기도. 광주시 학동 전남대 의대로 향했다. 학장 비서실 한쪽에서 엉거주춤 안절부절 못하며 대학 원장님을 기다렸다. 원장님이 학장실로 들어가신 뒤 10분쯤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 꾸벅 인사를 드렸다. 안군 또 왔구먼. 학장님은 웃으시는데 원장님은 정말로 싫다는 얼굴이 되시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아, 이 친구 정말 끈덕지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달라붙는다고 어떻게 될 줄 알아? 나가. 어서 나가라고. 나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한 구석에서 벌벌 떨며 끈질기게 서 있었다. 다시 원장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지금 회의해야 되는 거 자네 눈엔 안 보이나? 나가. 그때 학장님이 갑자기 나를 보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안군, 가서 어학시험 준비하소. 내가 원장님과 단판을 지을 테니 자네는 가서 준비나 하게. 갑작스런 학장님 말에 대학 원장님이 당황하는 틈을 타 쏜새같이 학장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가능성은 반반. 대학원에서 응시할 수 없다는 연락만 해오지 않는다면 시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에도 별 연락이 없었다. 타는 가슴으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며칠이 흘렀다. 마침내 대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영어와 독일어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통과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논문 쓸 자격이 박탈된다고 했다. 시험을 보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난리를 치르는 와중에 시험 날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제야 책을 잡았다.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하지만 남들은 한 달도 넘게 준비한 것을 무슨 재주로 이틀 만에 따라잡으랴. 드디어 시험장에 들어갔다. 친구가 내 앞자리에 앉았다. 첫 시간은 영어 해석 문제, 아는 대로 전력을 다했다. 2교시 독일어 시험이 시작되자 감독관이 먼저 사전을 나눠주었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답반지를 채울 수 있으니 적잖이 안심이 됐다. 해석 문제가 2개 나왔다. 언뜻 보니 1번은 모르겠는데 2번은 조금 알겠어서 2번에 집중해 답을 썼다. 그 다음에 1번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나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참 끙끙대다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은 10여 분. 만약 이 과목에서 떨어지면 이제껏 여기저기 미친 듯 쑤시고 다닌 보람도 없이 모든 게 끝이다. 너무나 다급하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앞에 앉은 친구의 등을 쿡쿡 찔렀다. 고개를 숙인 채 답을 쓰던 친구가 등허리를 폈다. 거기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첫 문제 해석 좀 알려줘. 반응을 기다리며 2번, 3번 연거푸 등을 찔렀다. 친구는 마지못해 쪽지에 해석을 적어 넘겨주었다. 받은 대로 답안지에 적자마자 땡땡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기가 막혔다. 세상에 내가 컨닝을 하다니. 성적 장학금이니 아무리 절실해도 컨닝은 안 했는데 참으로 씁쓸했다. 이러고도 합격을 한다면 정말 기적이겠지. 일주일 뒤 대학원에서 전화가 왔다. 안득수 학생이세요? 2 과목 다 패스하셨어요. 축하합니다. 휴,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다급히 물었다. 같이 응시한 제 친구 누구는 어떻게 됐나요? 그 학생도 합격했습니다. 한숨과 더불어 미안함이 몰려왔다. 뒤에서 답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는 나 때문에 혹시 실수라도 했을까봐 걱정했는데 합격을 했다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어학시험 일로 우여곡절을 겪는 내내 벌벌 떨며 목줄을 놓지 못하는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성모님,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낌없이 시간과 정성을 내준 벗, 위기에 처한 제자를 너그러이 감싸준 은사님들, 특히 원칙에 충실하고 깐깐하시기로 이름난 대학원장님의 크신 배려, 덕분에 어학시험을 통과했고 논문도 준비해서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았다. 친구와 나는 교수직에도 같이 올라 오순도순 29년 동안 한 직장에서 형제처럼 지내다 은퇴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웃음 한 조각이 학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옴쭉 못할 처지에서 어렵사리 빠져나온 당사자로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 병원장 시절 항의 데모를 겪으면서도 나는 곤란에 처한 제자를 감싸기 위해 기꺼이 애를 썼다. 스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자의 앞날이 통째로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겪어봐서 잘 알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스승뿐이랴 내 힘만으로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한 발짝 한 걸음씩 나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 품으로 안겨 들어갔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